여러분 혹시 오늘 식탁에 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 한 마리 올리셨나요? 고등어는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국민 생선이자 단백질의 보물창고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평소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이 고등어가 어떤 분들에게는 콩팥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고등어와 이것을 같이 드시면 콩팥 노화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가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필터입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라는 필터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불치병과도 같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콩팥의 기능이 80% 이상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도 우리 몸은 아무런 통증도 보내지 않고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가득 섞여 나오거나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에는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오르기 전까지는 콩팥은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이 순간에도 무심코 곁들여 먹은 고등어 반찬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들은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사들은 그저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세요 라고만 할 뿐 고등어를 특정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콩팥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버린다는 끔찍한 진실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인공신장실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절박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아주 조금만 더 지혜롭게 바꾸면 병원에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차가운 투석실의 공포에서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고 오늘 이 비밀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지금 당장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굳은 다짐이 콩팥을 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제가 직접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자연 치유의 힘으로 콩팥을 되살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 1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가족의 콩팥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 제가 공개하는 고등어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상극 3가지, 그리고 죽어가는 콩팥도 살려내는 기적의 섭취법 3가지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고등어의 무서운 진실에 대해 하나씩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쯤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위험하다면 왜 병원에서는 진작 알려주지 않았을까? 왜 텔레비전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그저 등푸른 생선이 혈관에 좋으니 많이 먹으라고만 할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현대 의료 시스템의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와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3분 남짓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의사들은 수치를 확인하고 약을 처방하기에도 바쁩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의 밥상에 무엇이 올라가는지, 고등어를 구울 때 소금을 얼마나 치는지, 어떤 반찬과 함께 드시는지 세심하게 물어볼 시간도 없고 관심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시작해야만 본격적인 치료라는 이름으로 개입합니다. 예방보다는 병이 커진 후에 수습하는 수익 구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인공신장실은 병원 입장에서 보면 절대 멈추지 않는 거대한 공장과도 같습니다. 한번 콩팥이 망가져 투석을 시작한 환자는 평생 그 기계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차가운 투석 기계와 마주하지 않도록 밥상머리에서부터 미리 막아내는 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향해 왜 굳이 이런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느냐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투석실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눈물 흘리시는 어르신들을 매일 마주하는 저로서는 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병원 침대 위에서 저물어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두 발로 건강하게 땅을 딛고 걷는 존엄한 삶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대한 병원의 이익이 아닌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사들이 바빠서 차마 말해주지 못했던 그 숨겨진 진실을 이제 제가 하나씩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몸에 좋다는 고등어가 우리 콩팥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무기로 돌변하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몸에 좋다는 고등어가 우리 콩팥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무기로 돌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고등어라는 생선의 진짜 얼굴과 침묵의 장기인 우리 콩팥의 씁쓸한 현실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고등어는 정말 억울한 생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숱하게 들으신 것처럼 고등어는 양질의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 차 있어서 혈관을 맑게 하고 뇌 건강을 돕는 최고의 보물창고가 맞습니다. 젊고 튼튼한 사람들에게 고등어는 훌륭한 천연 영양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르신들은 저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쁜 인스턴트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 매일 밥상에 신선한 생선을 올려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몸에 좋은 자연식품이니 많이 먹을수록 무조건 건강해질 것이라는 아주 크고 위험한 착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60살을 넘어가고 신체의 전반적인 대사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속의 상황은 여러분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로 뒤집힙니다. 고등어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 무거운 단백질과 특정 화학 성분들이 체내에서 소화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질소 찌꺼기, 즉 요독이라는 독성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콩팥의 여과 기능이 아주 강력해서 이 엄청난 쓰레기들을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거뜬하게 다 배출해냅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쉼없이 일하느라 이미 지치고 그 여과 기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콩팥은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아주 정교하고 예민한 거름망입니다.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이 거름망이 80% 이상 찢어지고 망가져서 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까지 우리 몸은 그 어떤 자각 증상도 통증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콩팥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끔찍한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소변에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발목 주변이 퉁퉁 부어올라 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이미 평생 투석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능이 떨어져 얇고 위태로워진 어르신들의 콩팥 거름망에 고등어의 무거운 독성 찌꺼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이미 낡고 녹슬어버린 얇은 종이 필터 위에 무거운 진흙 더미를 쉴 새 없이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가 필터는 결국 엄청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고등어 자체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약해져버린 콩팥의 상태를 무시한 채 고등어를 최악의 궁합을 가진 특정한 음식들과 무분별하게 섞어 먹는 그 무서운 습관이 고등어를 치명적인 독약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섞이는 순간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곁들여 먹은 반찬 하나가 콩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들이 고등어와 만나 우리 콩팥을 찢어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탁 위에 웅크리고 숨어있는 그 첫 번째 무서운 주범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 웅크리고 숨어있는 첫 번째 콩팥 파괴자를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밥도둑이자 어느 시장을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자반 고등어입니다. 입맛이 없을 때 시원한 물에 밥을 말아서 그 위에 짭짤하고 고소한 자반 고등어 한 점을 턱 올려 드시는 그 행복한 순간을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바다에서 잡은 이 고등어를 내륙 멀리까지 상하지 않게 보내고 오랜 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소금을 뿌려 겹겹이 절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냉장 시설이 없던 과거에는 지혜로운 생존 방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엄청난 소금 속에 숨겨진 무서운 나트륨 폭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입이 짭짤한 감칠맛에 즐거워할 때 여러분의 콩팥은 사실 피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70세 강어르신의 가슴 아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어르신은 평소 짜게 드시지 않는다고 늘 자부하셨던 분입니다. 혈압약을 수년째 드시고 계셨기에 나름대로 건강을 생각하신다며 소화가 안 되는 붉은 고기보다는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떠드는 생선을 매일 선택하셨습니다. 입맛을 돋우기 위해 매일 아침과 저녁 식탁에 노릇하게 구운 자반 고등어를 밥상 중앙에 빼놓지 않고 올리셨습니다. 밥 한 숟가락에 짭짤한 고등어 한 점을 얹어 드시는 것이 노년의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혈압 수치가 이유 없이 천장을 뚫을 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혈압약을 처방하고 용량을 늘려보아도 혈압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소변은 짙은 갈색으로 변하며 거품이 변기를 덮을 정도로 가득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 주위가 심하게 부어서 눈을 뜨기 힘들었고 저녁에는 발목 주위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서 10분이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에 오셔서 진행한 정밀 검사 결과 강어르신의 콩팥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가는 사구체 경화증 단계에 깊숙이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었던 음식에 배신을 당했다며 진료실에서 눈물을 훔치시던 강 어르신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과도한 나트륨이었습니다. 우리 콩팥 속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미세한 혈관 뭉치들이 200만 개나 존재합니다. 이 사구체는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정밀하고 얇은 거름망 필터입니다. 그런데 소금에 가득 절여진 자반고등어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끈적하게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이 높은 농도를 묽게 만들고 낮추기 위해 혈관 안으로 주변의 수분을 미친 듯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내부의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며 가느다란 콩팥의 미세 혈관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수십 년 된 낡고 녹슨 얇은 수도관에 아주 강력한 수압의 물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끔찍한 압력을 견디다 못한 콩팥의 필터 구멍은 찢어지듯 커지게 되고 그 찢어진 구멍 사이로 우리 몸의 면역과 기력을 유지하는 소중한 영양분인 단백질들이 소변을 통해 줄줄 빠져나가는 단백뇨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콩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그 엄청난 소금기를 배출하지 못하고 콩팥 속에 그대로 쌓아두며 세포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강어르신은 다행히 저를 만나 식단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나서야 간신히 투석 직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반고등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무서운 나트륨 폭탄을 여러분의 식탁에서 완전히 치우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몸에 좋은 고등어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반고등어와 소금의 무서운 진실에 많이 놀라셨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 주고 약 준다는 옛말처럼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는 콩팥을 지키는 완벽한 해답이 이미 존재합니다. 짭짤한 소금에 절인 자반고등어 대신 아무것도 가늘하지 않은 신선한 생고등어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우리 땅에서 자란 시원한 물을 듬뿍 넣어 졸여 드시는 것이 콩팥을 살리는 진짜 정답입니다. 고등어와 무가 뜨거운 냄비 안에서 만나는 그 순간 고등어의 무거운 단백질과 강한 산성은 마법처럼 사라지고 여러분의 지친 콩팥을 씻어내리는 기적의 보약이 탄생하게 됩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고 불리는 천연 소화 효소가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천연 효소는 고등어에 풍부하지만 어르신들이 소화하기 힘든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찌꺼기 하나 없이 완전히 분해되도록 강력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혈액 속에 남으면 그것이 바로 콩팥 혈관을 날카롭게 공격하는 치명적인 독소인 요독이 됩니다. 하지만 무와 함께 드시면 이 마법 같은 효소가 단백질 소화를 미리 도와서 우리 콩팥이 해야 할 고된 노동을 완벽하게 대신해 줍니다. 마치 지치고 힘든 콩팥에 천군 만마와 같은 유능한 비서를 붙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무의 풍부한 비타민C와 천연 수분은 생고등어 자체에 미세하게 숨어있는 나트륨 성분마저도 소변으로 아주 빠르게 배출하도록 유도하여 혈압 상승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짭짤한 자반고등어 대신 반드시 싱싱한 생고등어를 고르시고 그 옆에 놓인 단단하고 묵직한 무를 가장 먼저 소중하게 집어드셔야 합니다. 내일 마트에 가실 때 절대 잊지 않도록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무라고 딱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내일 밥상에는 반드시 무를 듬뿍 올리겠다는 스스로의 굳은 다짐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댓글로 무라고 적으면서 뇌에 각인시켜 보십시오. 조리하실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무의 양을 고등어보다 최소 2배 이상 아주 넉넉히 넣으셔야 합니다. 냄비 바닥에 물을 아주 두껍게 깔고 그 위에 생 고등어를 올린 뒤 약한 불에서 아주 천천히 졸여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무에서 배어 나온 시원하고 달콤한 채수가 고등어 살 깊숙이 스며들어 단백질 구조를 부드럽게 만들고 천연의 단맛을 내어 설탕이나 소금을 칠 필요가 전혀 없어집니다. 신선한 생고등어와 시원한 무의 완벽한 만남은 여러분의 콩팥이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숨을 쉬며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최고의 자연 치유 비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콩팥의 돌덩이를 만드는 두 번째 최악의 궁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자반고등어와 무의 놀라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콩팥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비밀을 아셨으니 조금은 안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방심으로도 공든 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장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어르신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이 정말 즐겨 하시는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식습관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릇하게 구운 생고등어 구이와 시원한 맥주 한 잔의 만남입니다. 퇴근 후 혹은 주말 오후에 친구들과 어울려 산에 다녀온 뒤 갓 구워낸 고등어 구이를 안주 삼아 시원한 맥주를 들이켜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흔하고 즐거운 풍경입니다. 땀을 흘린 뒤 마시는 맥주 한 잔의 시원함, 그리고 고소한 고등어의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지요. 하지만 건강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이 조합은 여러분의 콩팥에 시한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최근 병원을 찾아오신 68살 윤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어르신은 평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등산도 열심히 하시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시며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딱 하나, 주말마다 친구들과 등산을 마친 뒤 고등어 구이에 맥주 서너 잔을 곁들이는 것이 노년의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등푸른 생선은 혈관에 좋고 뇌 건강에 좋다고 하니 술안주로 이만한 보약이 없다고 굳게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윤 어르신에게 끔찍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발가락과 옆구리가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파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한 등산으로 인한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진통제로 버티셨지만 통증은 점점 허리 뒤쪽으로 올라왔고라 나중에는 소변에 붉은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가 시작되었습니다. 급히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윤 어르신의 콩팥 속에는 무려 3cm가 넘는 거대한 사슴뿔 모양의 결석, 즉 거대한 돌덩이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결석은 이미 한쪽 콩팥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상태였습니다. 그 끔찍한 원인은 바로 고등어와 맥주 속에 들어있는 퓨린이라는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고등어는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로 퓨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퓨린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대사되면서 요산이라는 날카로운 찌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맥주가 들어가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맥주 속에 듬뿍 들어있는 알코올은 우리 콩팥이 요산을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아주 강력하게 방해하고 콩팥의 문을 굳게 잠가버립니다. 결국 갈 곳을 잃은 요산들이 혈액 속에 쌓이다 못해 날카로운 바늘 모양의 결정체로 변합니다. 이것이 관절에 박히면 산모의 고통보다 심하다는 통풍이 되고 콩팥 속에 쌓여 돌처럼 굳어지면 신장 결석이 되는 것입니다. 윤 어르신의 경우에는 수년간 이어진 고등어와 맥주의 조합이 콩팥 안에서 요산 수치를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그것이 결국 거대한 돌덩이가 되어 소중한 콩팥 조직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콩팥 속에 돌이 생기는 것은 단순히 통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이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막으면 콩팥이 풍선처럼 부어오르는 수신증이 발생하고 이는 곧바로 콩팥 세포의 영구적인 괴사로 이어집니다. 주변에 고등어 구이에 맥주 한 잔 즐기시는 지인이 있다면 그분의 콩팥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친구를 살리겠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 바로 댓글창에 공유라고 딱 2글자만 적으시고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고 누군가의 평생 투석을 막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콩팥을 파괴하는 맥주 대신 고등어 구이를 드실 때 우리 콩팥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기적의 짝꿍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느 집 부엌에나 흔히 있는 하얀 보석 양파입니다. 고등어와 양파가 만나는 순간 고등어의 기름은 혈관을 막는 찌꺼기가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는 훌륭한 윤활유로 변하게 됩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아주 좋은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름은 공기나 뜨거운 열을 만나면 산패되기 아주 쉽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속에서 과산화 지질이라는 맹독성 물질로 변하여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녹슬게 하고 꽉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양파가 투입되면 체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양파 껍질과 알맹이에 가득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고등어의 지방이 산패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줄 뿐만 아니라 혈관 내벽에 끈적하게 쌓인 콜레스테롤과 찌꺼기들을 녹여서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시키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강력한 천연 세정제를 부어 뻥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유알릴 성분은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주어 콩팥이 더 많은 혈액을 힘차게 걸러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이 훌륭한 양파를 어떻게 조리해야 고등어와 최고의 궁합을 낼 수 있을까요? 양파를 처음부터 냄비에 넣고 푹 끓이시면 열에 약한 혈관 청소 성분들이 파괴되어 그 효과가 크게 반감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비결은 고등어를 구우실 때 불을 끄기 직전이나 불을 끈 직후에 얇게 채 썬 양파를 수북하게 올려서 남은 잔열로만 살짝 익혀 드시는 것입니다. 아삭한 식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을 때 꼭꼭 씹어 드셔야 양파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콩팥까지 온전히 살아서 전달됩니다. 혹은 잘게 다진 생양파에 식초를 약간 섞어 새콤한 양파 소스를 만든 뒤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살코기 위에 듬뿍 얹어 드십시오. 양파의 알싸한 맛이 고등어 특유의 비린내를 완벽하게 잡아주고 식초의 산 성분이 콩팥의 대사 활동을 돕는 최고의 천연 보약이 됩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식탁 위에서 맥주잔을 완전히 치우시고 그 자리에 싱싱하고 상쾌한 양파를 채 썰어 듬뿍 올려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는 앞서 양파가 어떻게 혈관을 청소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이야기는 아마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 혹은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챙겨 먹는 채소의 왕 시금치가 고등어를 만나는 순간 우리 콩팥을 찌르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시금치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철분이 가득한 슈퍼푸드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고등어의 영양에 채소의 비타민을 더하기 위해 시금치를 넣고 맑은 국을 끓이거나 고등어 조림 옆에 시금치나물을 듬뿍 곁들여 드시곤 합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웰빙 건강 식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전문의인 제 눈에는 이 조합이 마치 콩팥 안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최근 응급실을 통해 저희 병원에 입원하신 68살 송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송어르신은 평소 골다공증 걱정 때문에 뼈에 좋다는 음식을 꼼꼼하게 챙겨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송어르신은 텔레비전에서 시금치와 등푸른 생선이 뼈 건강에 최고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매주 서너 번씩 고등어를 넣은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국물까지 남김없이 들이켜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굳게 믿으셨던 송어르신에게 어느 날 밤 끔찍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경 송어르신은 옆구리를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파는 듯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잠에서 깨셨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통증에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는 산통보다 더 아프다는 무시무시한 요로결석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송어르신의 콩팥과 요관은 수많은 돌 조각들로 꽉 막혀 있었고 그 돌들이 좁은 관을 타고 내려오면서 연약한 점막을 마구 긁어 붉은 피오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몸에 좋은 생선과 채소만 먹었는데 돌이 생겼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큰 착각을 하십니다. 고등어 자체에는 뼈째 씹어 먹지 않는 이상 칼슘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등어에는 칼슘을 혈액 속으로 미친 듯이 끌어당기는 천연 비타민 D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때 밥상에 함께 올라온 시금치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체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금치에는 수산, 즉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채소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고등어의 강력한 비타민 D가 식단에 있는 다른 칼슘들을 몽땅 끌어모아 시금치의 수산 성분과 콩팥이라는 좁은 방에서 강제로 만나게 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물에 절대 녹지 않는 불용성 결석인 수산칼슘이라는 아주 딱딱한 돌덩이를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의 몸 상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맹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대사 기능이 활발하여 이런 성분들이 뭉치기 전에 소변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만성적인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의 양이 턱없이 줄어들고 진하게 농축된 상태에서 이 끈적한 수산칼슘 결정을 콩팥이 품고 있으면 이것은 마치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어 단단하게 굳혀버리는 원리와 똑같이 작용합니다. 한번 이렇게 긁혀서 상처를 입고 염증이 반복된 콩팥 조직은 마치 심한 화상을 입은 피부처럼 쭈글쭈글해지고 흉터가 생기며 딱딱하게 변해버립니다.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신장 섬유화라고 부르는데, 안타깝게도 한번 섬유화된 콩팥은 다시는 원래의 부드럽고 맑은 상태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송 어르신은 결국 콩팥 기능의 상당 부분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결석의 공포를 단번에 잠재우고 고등어를 가장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적의 보디가드는 없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가 주방에서 흔히 보는 상큼한 레몬과 식초가 그 완벽한 해답입니다. 횟집이나 고급 식당에 가면 생선구이 접시 귀퉁이에 항상 노란 레몬 한 조각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그저 예쁜 장식으로만 보고 휙 버리셨다면 이제부터는 그 레몬을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구원할 마지막 구원투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 생기는 독소와 산성 성분이 레몬을 만나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레몬과 식초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구연산은 콩팥 안에서 칼슘과 수산이 제멋대로 뭉쳐 딱딱한 돌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가장 강력한 천연 방패입니다. 이 구연산은 소변의 산도를 알칼리성으로 조절하여 이미 우리 몸속에 생겨버린 미세한 결석들마저도 서서히 녹여 몸 밖으로 안전하게 배출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어를 노릇하게 구울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당독소와 탄 부분의 발암물질 역시 레몬의 비타민C가 만나면 그 공격력이 현저히 약해지며 우리 혈관을 완벽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신선한 생고등어를 사오시면 굽기 전 쌀뜨물이나 맹물에 식초를 2스푼 정도 넉넉히 풀고 10분 정도만 담가 두십시오. 단백질이 부드러워져 어르신들의 콩팥이 소화하고 대사하기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다 구운 고등어를 밥상 위 접시에 올리자마자 즙이 가득한 레몬 반 개를 통째로 꽉 짜서 그 신선한 즙을 고등어 전신에 수북하게 뿌려주십시오. 고등어와 시금치 각각 먹으면 훌륭한 보약이지만 함께 먹으면 최악의 흉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시금치 대신 레몬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밥상에 무서운 돌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내일부터 생선구이에 무조건 레몬즙을 뿌리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레몬이라고 딱 2글자만 적어주세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스스로 쓴 댓글 한 번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하고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차가운 병상에 누워있을지 아니면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앞서 시금치와 고등어의 무서운 만남,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기적의 레몬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최악의 궁합을 피하고 기적의 짝꿍 음식들을 챙겨 드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분명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피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숨겨진 진짜적을 알지 못한다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콩팥 파괴의 속도를 무려 10배 이상 무섭게 증폭시킵니다. 그 숨겨진 무서운 적은 바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너무나 흔하게 나타나는 만성 탈수, 즉 물 부족 현상입니다. 나이가 60살, 70살을 넘어가면 우리 뇌에서 갈증을 느끼게 하는 감각센터의 기능이 눈에 띄게 둔해집니다. 몸속에서는 물이 말라가며 수분이 제발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목이 마르지 않으니 하루 종일 물 한 잔도 겨우 마실까 말까 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물을 많이 드셔야 한다고 당부드리면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목이 하나도 안 마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면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을 설치니 차라리 안 마시는 게 편합니다. 바로 이 생각과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돌이킬 수 없는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반고등어의 무서운 소금 폭탄과 맥주가 만들어낸 요산 찌꺼기, 그리고 시금치의 날카로운 수산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바깥으로 씻어내고 배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수분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우리의 혈액은 마치 오래된 물엿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끈적해진 피가 콩팥의 미세한 거름망 필터를 통과하려고 억지를 부리면 혈관벽은 엄청난 압력을 받아 갈기갈기 찢어지고 맙니다. 물이 없으니 독소와 찌꺼기들은 씻겨 내려가지 못하고 콩팥이라는 좁은 방 안에 갇혀 순식간에 딱딱한 돌덩이로 뭉쳐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천연 소화 효소를 품은 물을 먹고 혈관 청소 부인 양파를 먹고 결석을 녹이는 레몬즙을 뿌려도 그것들을 온몸으로 운반해줄 맑은 물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콩팥은 물의 장기입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물이라는 깨끗한 씻은 물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물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고등어 반찬으로 식사를 하시기 30분 전에는 반드시 따뜻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작은 물 한 잔이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희석시키고 콩팥이 독소를 걸러낼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것이 두려워서 콩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밤에 화장실을 가는 것은 귀찮은 일이지만 콩팥이 망가져서 평생 인공신장실의 투석기계에 누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끔찍한 비극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3가지 단계로 깔끔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무거운 짐을 벗고 다시 건강하게 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과감한 버림입니다. 콩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자반고등어의 무서운 소금 폭탄과 요산 찌꺼기를 만드는 시원한 맥주, 그리고 날카로운 결석을 유발하는 시금치를 고등어를 드시는 밥상에서 완전히 치우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과감하게 멀리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지혜로운 체험입니다. 소금 대신 시원하고 단맛이 나는 물을 듬뿍 넣어 조리하시고 맥주 대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아삭한 양파를 곁들이십시오. 그리고 밥상 위에는 항상 상큼한 레몬이나 식초를 준비하여 고등어를 드시기 직전에 생선살 위에 듬뿍 뿌려 독소를 중화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든든한 방어입니다. 식사하시기 30분 전에는 반드시 따뜻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들이켜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한 잔의 물이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하고 몸속에 들어온 나쁜 찌꺼기들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밀어내는 가장 훌륭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장 전문 의사로서 아주 중요하고 엄격한 주의사항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무와 양파 같은 훌륭한 채소들은 콩팥 건강을 미리 예방하고 초기 증상을 회복하는 데는 의심할 여지 없는 최고의 천연 보약입니다. 하지만 이미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망가져서 병원 치료를 깊게 받고 계시거나 매주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을 하고 계신 중증 환자분들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투석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을 콩팥을 통해 스스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생으로 채소를 많이 드시면 이 칼륨이 몸에 쌓여 심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콩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무와 양파를 끓는 맹물에 푹 데치거나 삶아서 그 물은 전부 버리시고 칼륨 성분을 쏙 뺀 안전한 건더기만 섭취하셔야 한다는 점을 생명처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참으로 길고도 소중한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밥상 위에 정겨운 생선 고등어를 통해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소중한 콩팥을 어떻게 지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지 아주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포기하는 순간이 진짜 끝입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그 자체로 너무나 존귀합니다. 오히려 오늘을 기점으로 더 맑고 투명한 삶을 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만큼 반드시 정직하게 반응하고 회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몸이 무겁고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지실지라도 오늘 배우신 이 작은 식단의 변화가 여러분의 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위해 정성을 들이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평생 투석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겠다고 굳게 다짐하셨다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쓰신 그 두 글자가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지혜롭게 바꾸면 차가운 투석실의 공포에서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지식들은 혼자만 알고 계시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제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에 찢어진 필터를 재생시키는 기적의 과일 5가지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늘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60세 이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소리 없이 위협하는 치명적인 식사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평소에 건강을 생각해서 정성껏 챙겨 드셨던 등푸른 생선 고등어가 오히려 여러분의 콩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라서 매일 먹어도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60대를 넘어선 이후의 신장 기능은 젊은 시절에 건강했던 상태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 몸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정수기 역할을 수행하는 콩팥은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원래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릴 특정 채소를 고등어와 함께 계속해서 드시게 되면 여러분의 콩팥 여과막은 순식간에 노화되고 결국 필터가 찢어지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표된 한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소 특정 음식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조합해서 지속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수치가 30% 이상 급격히 나빠지는 무서운 사례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도 왜 그동안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의 비싼 투석 장비에 평생을 의지하지 않고도 대자연이 주는 천연의 방법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콩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식단을 매일 준비하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망가지기 전까지 아무런 통증도 신호도 주지 않기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콩팥을 파괴하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상세히 알아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본인이나 혹은 여러분의 소중한 배우자분께서 평소에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고등어를 식탁에 올리고 계신다면 지금 즉시 아래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위험한 식사 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해야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고 노화를 늦추기 위한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왜 병원과 대형 의료기관들은 여러분이 집에서 매일 드시는 식탁 위식단에 대해 이토록 철저히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의사들은 혈압 수치나 혈당 수치에 대해서는 열을 올리며 주의를 주지만 정작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는 아주 사소한 일상 속 음식, 궁합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뭅니다. 참으로 씁쓸하고 냉혹한 현실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공투석 산업은 매년 수조 원 규모에 달하는 거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병원의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만 냉정하게 본다면 평소에 음식으로 예방을 잘해서 병원에 발을 들이지 않는 건강한 사람보다 이미 신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씩 평생 동안 비싼 투석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는 환자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의료 현장의 뒷모습을 직접 지켜보며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여러분의 질병을 미리 예방해주는 인도적인 역할보다 병이 깊어진 후에야 비로소 비싼 장비와 화학 약물을 동원해 수익을 만들어내는 상업적인 구조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병원이 꼭꼭 숨기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께 폭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스러운 투석실 침대에 평생을 의지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지 않고도 우리 주변의 올바른 자연치유 지식만으로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형 병원이나 특정 이익 집단의 후원을 전혀 받지 않는 독립적인 전문가입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생명을 지키는 진실의 목소리가 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속에서 도대체 어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신장이 소리 없이 죽어가는지 그 잔혹한 기전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에서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양허리 뒤쪽에 하나씩 콩팥이라는 이름의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정수기가 놓여 있습니다. 이 작은 장기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미세한 필터가 각각 100만 개씩 들어있어서 우리 몸 전체로는 무려 200만 개의 필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구체는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나 얇은 미세 혈관들이 아주 촘촘하게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구조인데, 여기서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피를 다시 온몸으로 보내주는 아주 숭고한 역할을 매일 수행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무서운 진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답게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위장은 조금만 상한 음식을 먹어도 쓰리고 아프며, 심장은 조금만 이상해도 두근거리거나 가슴을 짓누르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콩팥은 무려 80% 이상이 파괴되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기 직전까지도 우리에게 단 한 번의 비명조차 지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무심코 드신 잘못된 음식, 궁합 때문에 사구체 필터가 하나둘씩 찢어지고 망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60세를 넘기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거스를 수 없는 노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필터가 워낙 튼튼해서 웬만한 독소나 나쁜 성분들은 거뜬히 걸러냈지만, 나이가 들면 사구체 혈관의 벽이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탄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아주 촘촘하고 튼튼했던 새 비단 그물이 시간이 흘러 낡고 군데군데 삭아버린 상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하고 위태로운 상태의 콩팥에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최악의 음식 궁합들이 들어오면 혈액 속에서 마치 날카로운 유리파편과 같은 결정체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날카롭고 거친 결정들이 낡은 비단 그물 같은 사구체를 통과하면서 미세한 상처를 내고 결국에는 필터의 구멍을 뻥뻥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우리는 아주 뒤늦게야 눈치챕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눈 주위가 유독 퉁퉁 부어있거나,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을 정도로 다리가 붓는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이나 피로 때문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또한 소변을 보았을 때 변기물에 거품이 가득 생기고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사구체 필터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소중한 단백질이 몸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은 콩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처절한 구조 신호이자 경고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번 파괴된 사구체 세포는 현재의 현대의학 기술로도 다시 예전처럼 살려낼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어버린 필터는 흉터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남은 필터들이 죽은 동료들의 목까지 대신 일하며 과부하가 걸려 결국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심부전증이라는 무서운 병이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병원에서는 결국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 지옥 같은 단계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의 식탁에서 이 파괴의 씨앗들을 당장 걷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내부적 파괴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의 성분들이 혈액 속에서 서로 결합하여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때 더욱 가속화됩니다. 특히 고등어와 같은 고단백 식품은 그 자체로는 훌륭한 영양원이지만
어떤 특정한 성분을 가진 채소와 만났을 때 신장에 치명적인 결석을 유도하고 세뇨관을 막아버리는 폭탄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셨겠지만 사실은 매일 아침 사구체에 유리가루를 뿌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여러분의 사구체를 난도질하고 노화를 촉진하고 있는지 그 첫 번째 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정보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평소 드시던 식단에 대해 커다란 충격을 받으시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알면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첫 번째 비극적인 만남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신장 파괴의 첫 번째 주범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와 채소의 왕이라고 칭송받는 시금치의 조합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 이 순간 제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두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이 가득해 기운을 돋우는 최고의 건강 식재료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건강한 식재료가 여러분의 위장 속에서 하나로 섞이는 순간 그것은 영양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치명적인 칼날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등어를 먹으면 우리 몸은 그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퓨린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퓨린은 최종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로 변하게 됩니다. 건강한 젊은 콩팥은 이 요산을 소변을 통해 막힘없이 시원하게 배출해내지만 60대 이후에 노화된 콩팥은 이 요산을 처리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고등어와 함께 시금치를 곁들여 먹을 때 발생합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강력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수산 성분은 우리 혈액 속을 떠다니다가 고등어 대사 과정에서 나온 요산, 그리고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 칼슘 결정체라는 아주 딱딱하고 날카로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관 속을 아주 미세하고 날카로운 유리 가루들이 떠다니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날카로운 수산 칼슘 결정체들은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사구체는 아주 얇고 부드러운 미세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필터 속으로 날카로운 유리 파편 같은 결정체들이 쏟아져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날카로운 결정들이 사구체 벽을 긁고 지나가며 미세한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 필터는 흉터로 뒤덮여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결국 체의 구멍이 막히거나 찢어져서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체내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몸에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등어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혈액 속의 요산과 수산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며 결정체가 형성되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라집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히 신장결석이 생겼으니 초음파로 깨뜨리자고만 말할 뿐 왜 여러분의 몸속에서 이런 결석이 생기는 근본적인 식습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 비용에 더 관심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고통스러운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이 치명적인 궁합을 식탁에서 당장 치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는 절대로 고등어와 시금치를 한 상에 올려서 함께 드시지 않겠다고 저와 굳게 약속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결심의 표현으로 댓글창에 약속이라고 두 글자를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두 글자의 기록이 여러분의 뇌에 강렬하게 각인되어 식사 때마다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만 약속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먹는 시금치 나물이나 시금치국은 분명 좋은 음식이지만 고등어 조림이나 고등어 구이와 함께 먹는 순간 그것은 신장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만약 시금치를 꼭 드시고 싶다면 고등어를 드시는 날과는 최소한 하루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시금치를 조리할 때는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수산 성분을 끓는 물 속으로 최대한 빼낸 뒤에 찬물에 여러 번 헹구어 드셔야 그나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60대 이후라면
가급적 이 두 음식의 만남 자체를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 대신 어떤 채소를 먹어야 할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고등어와 가장 잘 어울리면서도 오히려 신장 건강을 돕는 최고의 짝꿍은 바로 무입니다. 무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하여 고등어의 영양 성분을 잘 소화되게 돕고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두 번째 범인과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 무라고 해서 다 같은 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방식 중 하나가 오히려 신장을 더 빨리 노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재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내 몸의 장기들이 기뻐하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신장은 묵묵히 독소를 걸러내며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 고마운 신장에게 날카로운 요산 결정체라는 고문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범인인 고등어와 시금치의 위험성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선인 사구체 여과막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확인해 보시고 식단 계획을 수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고 비싼 병원비를 아끼며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한 어르신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신장을 더 교묘하고 잔인하게 파괴하는 두 번째 최악의 궁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첫 번째보다 더 많은 분이 매일같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범인이었던 고등어와 시금치의 충격적인 만남에 대해 듣고 나서 아마 많은 분이 평소 드시던 식단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범인은 여러분이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더욱더 배신감이 느껴질 수 있는 아주 교묘하고 잔인한 조합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등어의 영혼을 채워주는 최고의 짝꿍이라고 생각하는 무입니다. 하지만 그냥 무가 아닙니다. 무라고 해서 다 같은 무가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두 번째 비밀의 핵심입니다. 우선 제가 이 비밀을 공개하기 전에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선한 생무 그 자체는 사실 신장에 아주 훌륭한 보약입니다. 겨울철 무는 인삼보다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양가가 높고, 특히 고등어와 함께 조리할 때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는 고등어의 단백질과 지방을 아주 부드럽게 분해하여 소화를 돕는 숭고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고등어 무조림을 건강한 식단으로 추천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병원이 말해주지 않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등어를 먹을 때 곁들이는 무가 신선한 생무가 아니라 소금에 푹 절여진 짠무나 단무지 혹은 너무 오래 절인 무김치로 변했을 때 발생합니다. 많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짭조름한 맛을 선호하시며 고등어 구이에 짠무를 곁들여 드시는 것을 소박하고 건강한 밥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여러분의 신장 필터인 사구체에 가해지는 가장 잔인한 고문과도 같습니다. 소금에 절인 무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머금고 있는 나트륨 폭탄입니다. 우리가 이 나트륨 폭탄을 고등어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 높아진 농도를 낮추기 위해 혈관 밖의 수분을 혈관 안으로 억지로 끌어당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혈관 내의 혈액량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낡고 오래된 정수기 필터 속으로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이 강한 압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장면을 말입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급상승하게 되고, 이 압력은 고스란히 신장의 사구체 여과막으로 전달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0세가 넘으면 사구체 혈관은 이미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해진 필터의 강한 수압이 계속해서 가해지면 필터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결국에는 필터가 터져버리거나 굳어버리는 섬유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고혈압성 심부전증의 주된 원인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소금에 절인 무가 고등어의 좋은 성분마저 독으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고등어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하지만 나트륨이 과다한 환경에서는 이 좋은 지방산의 대사가 방해를 받고 오히려 혈압을 올리는 독성 물질의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이 높으면 그저 혈압약을 처방해 줄 뿐,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짠무가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약을 팔고 투석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거대한 수익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약봉지에 의지하기 전에 식탁 위에 이 사소한 습관부터 당장 고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무서운 진실을 깨닫고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위해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생무는 우리 신장을 살리는 약이 되지만 소금에 절인 무는 신장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이웃들이 절대 잊지 않도록 지금 바로 댓글창에 무라는 글자를 한 번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한 글자가 여러분의 뇌 속에 깊이 박혀 식사 때마다 짠물을 멀리하게 만드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글자들이 모여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커다란 경각심을 주는 생명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장을 아낀다면 고등어 요리를 할 때 반드시 소금기를 뺀 신선한 물을 듬뿍 넣어야 합니다. 물을 졸일 때도 간장을 최소화하고 무 자체에서 나오는 단맛과 시원한 맛으로 요리를 즐겨야 합니다. 특히 평소에 신장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단무지나 짠물을 식탁에서 완전히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아삭아삭한 식감 뒤에 숨겨진 나트륨의 칼날이 여러분의 사구체를 난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십시오. 또한 많은 분이 김치 속의 무는 괜찮지 않느냐고 물으시지만 이미 발효가 너무 많이 되어 짠맛이 강해진 무김치 역시 신장에는 커다란 부담입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예전의 깨끗한 상태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맛있게 드신 짠무 한 조각 때문에 내일 아침 거울 속에 여러분의 얼굴이 퉁퉁 붓고 소변에서 거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장은 묵묵히 일하는 일꾼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짐을 지우고 뒤에서 강한 수압으로 채찍질까지 한다면 그 일꾼은 결국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 일꾼이 쓰러지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병원 투석실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산으로 들러 여행을 다니셔야 할 귀한 시간에 차가운 기계와 씨름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병원이 숨기는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두 번째 범인인 짠무와 고등어의 궁합을 반드시 경계하십시오. 물을 드실 때는 반드시 생무의 형태로 혹은 소금을 거의 쓰지 않은 조림의 형태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을 노화로부터 보호하고 100세까지 펄펄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 두 번째 범인의 정체를 알았으니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 교묘한 세 번째 범인을 잡으러 가야 합니다. 세 번째 범인은 어쩌면 여러분이 식사를 마치고 행복하게 즐기던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범을 공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등어와 짠무는 신장 사구체를 폭발시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신장을 노화의 넷으로 끌어들이는 마지막 가장 달콤하고도 잔인한 세 번째 범인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범인은 아마 여러분의 집 주방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짠무의 나트륨 공포에서 간신히 벗어났다고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제 제가 공개할 세 번째 범인은 여러분이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부르며 건강식으로 애지중지했던 고사리와 식후에 즐기는 달콤한 믹스커피의 치명적인 배신입니다. 고등어 조림이나 구이를 맛있게 드시고 나서 고사리 나물을 곁들이거나 입가심으로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대한민국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행복한 풍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을 노화의 텅으로 밀어넣고 결국 투석실로 향하게 하는 급행열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병원은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선 고등어와 고사리의 무서운 만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과 인성분이 매우 풍부한 생선입니다. 그런데 고사리는 채소 중에서 칼륨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서 인과 칼륨의 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미네랄들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때 고등어의 높은 인성분과 고사리의 과도한 칼륨이 동시에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신장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특히 칼륨은 우리 몸의 근육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지만
신장이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이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무서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신장 건강을 해치는 수준을 넘어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하면 심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칼륨 수치가 높으니 조심하라고만 말할 뿐 왜 고등어와 고사리를 함께 먹는 것이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응급실에 실려오고 비싼 심장검사와 신장투석을 시작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식후에 무심코 마시는 믹스커피 한 잔이 이 파괴적인 과정을 완성시킨다는 점입니다. 고등어와 고사리로 이미 과부하가 걸린 신장에 믹스커피 속에 과당과 설탕이 들어오는 순간 신장의 사구체 여과막은 설탕물에 절여진 것처럼 끈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우리 몸의 인슐린 체계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신장의 미세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염증을 유발합니다. 과당은 혈당을 높이는 것보다 더 무섭게 신장의 여과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변성시켜 필터의 구멍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나트륨과 칼륨, 그리고 인 때문에 터지기 일보 직전인 사구체 필터에 끈적끈적한 설탕 시럽을 들이붓는 장면을 말입니다. 이것은 신장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많은 분이 아가베 시럽이나 꿀은 건강에 괜찮지 않느냐고 물으시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과당 역시 신장에는 똑같이 치명적입니다. 신장은 설탕의 모든 파생물과 그 가공품들을 가장 혐오합니다. 하지만 대형 제약사와 식품업계는 여러분이 단맛에 중독되어 신장이 망가지고 결국 평생 약을 먹는 환자가 되기를 은밀히 바라고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노년기는 장기의 회복력이 젊은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낮습니다. 젊었을 때는 믹스커피 서너 잔을 마셔도 신장이 버텨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여러분의 신장은 단 한 잔의 과당 폭탄에도 회로가 타버릴 수 있는 정밀한 노후 장비와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식후에 달콤한 유혹에 속아 소중한 신장 여과막을 스스로 파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등어를 드신 날에는 고사리 대신 다른 무기질이 적절한 채소를 선택하시고 식후에는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맹물을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하는 비결입니다. 병원은 여러분이 아파서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약국은 여러분이 평생 약을 사러 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대자연의 섭리는 여러분이 스스로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여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번째 범인의 정체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등어와 고사리, 그리고 믹스커피로 이어지는 이 죽음의 고리를 오늘 당장 끊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침묵의 비명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소변의 거품과 아침의 붓기는 신장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처절한 경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3명의 범인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어와 시금치의 결석 유도, 그리고 고등어와 짠무의 압력 폭발에 이어 고등어와 고사리, 그리고 믹스커피의 미네랄 대재앙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망가진 것 같은 신장을 다시 살려내고 독소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대자연이 우리에게 준 기적과 같은 천연의 세척제와 신장을 다시 젊게 만드는 놀라운 치유의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진정한 자연 치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시무시한 신장 파괴의 주범들을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에는 조물주가 부여한 놀라운 자연 치유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비록 신장이 소리 없이 망가지기도 하지만 올바른 자연의 재료를 통해 독소를 씻어내고 더 이상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줄 대자연의 천연 세척제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값비싼 약물이나 고통스러운 시술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순수한 생명의 재료들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세척제는 바로 따뜻한 레몬물입니다. 제가 앞서 고등어와 시금치의 결합으로 생기는 수산 칼슘 결석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레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구연산 성분은 신장 속에서 결석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생성된 미세한 결정체들을 녹여서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맹물 한 잔에 신선한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사구체 필터는 밤새 쌓인 찌꺼기를 시원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이 이미 많이 약해져 투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분 섭취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서 강조한 무의 올바른 활용입니다. 짠무나 단무지는 신장에 독이 되지만 신선한 생무는 신장 최고의 보약입니다. 고등어를 드실 때 물을 아주 듬뿍 넣어서 조리하십시오. 생무에 들어있는 풍부한 수분과 비타민, 그리고 천연 효소들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소변으로 원활하게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전통적인 지혜이자 신장을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또한 검은콩과 같은 블랙푸드는 한의학적으로 신장의 기운을 보강해주는 아주 귀한 식재료입니다. 고등어를 드신 후 믹스커피 대신 잘 볶은 검은콩차를 드신다면 신장의 해독 능력을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비법은 바로 깨끗하고 따뜻한 물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차가운 물은 오히려 장기를 위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을 드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은 신장의 미세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사구체 여과막이 막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신장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실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따뜻한 물 마시기와 레몬 요법을 꾸준히 실천하여 100세까지 튼튼한 콩팥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금 즉시 댓글창에 숫자 100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숫자 100은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한 신장으로 활기찬 인생을 살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자 응원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100이라는 숫자가 모일수록 우리 사회는 병원에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노년층이 많아지는 희망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연 치유의 힘을 믿으십시오. 병원과 약은 여러분의 병을 잠시 억누를 뿐 진정한 치유는 여러분의 식탁과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나쁜 것을 멀리하고 좋은 것을 채워주면 신장은 반드시 그 노력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명을 끝까지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모아 실천에 옮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공포의 음식 궁합들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자연의 치유 비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배운 방대한 내용을 3가지 층위의 단계별 행동 강령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결코 알려주지 않는 여러분의 신장 생존 법칙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독소의 원천을 완벽히 차단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신장 사구체를 난도질하는 최악의 조합인 고등어와 시금치, 그리고 고등어와 짠무의 만남을 오늘 당장 끝내십시오. 특히 고등어를 드신 날에 습관적으로 곁들였던 고사리 나물과 식후 입가심으로 마셨던 달콤한 믹스커피는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설탕물에 절이고 칼륨 폭탄으로 공격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 치명적인 범인들을 식단에서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노화 속도를 절반 이하로 늦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혜롭고 현명한 교체하기입니다. 고등어라는 훌륭한 단백질원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고등어를 요리하실 때는 나트륨 덩어리인 절임무 대신 반드시 천연 효소가 살아있는 신선한 생물을 아낌없이 넣으십시오. 또한 식후에 찾아오는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믹스커피 대신 신장을 정화해주는 따뜻한 레몬물이나 블랙푸드의 대명사인 검은콩차로 바꾸어 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선택의 변화가 쌓여 여러분의 신장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장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든든한 보충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잠든 신장을 깨우고 하루 전체를 통해 1.5리터에서 2리터의 깨끗한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생활화하십시오. 깨끗한 물은 사구체 여과막에 들러붙은 요산과 수산의 결정을 씻어내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이 3단계 실천법은 여러분이 투석실의 차가운 침대 대신 푸른 산과들을 누비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병원은 여러분이 병에 걸린 후에야 관심을 갖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들기 전에 스스로를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이 3가지 단계를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시면서
신장이 다시 젊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한 긴 여정을 함께 마쳤습니다. 고등어와 시금치의 결석 위험부터 짠무의 압력 폭발, 그리고 믹스커피가 주는 미네랄 대재앙까지 병원이 알려주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들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실천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물주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몸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은 그저 기계적으로 수치를 맞추는 곳일 뿐, 진정한 건강의 완성은 여러분의 주방과 매일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노후의 가장 큰 불효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돌보지 않아 병원 침대에 눕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만 사랑하는 배우자와 손주들의 밝은 웃음을 더 오래 곁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주방으로 가서 신장을 위협하는 나쁜 음식들을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여러분의 장기들에게 고생했다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이어질 투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기적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창에 가족이라고 두 글자를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제가 진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자신의 신장 상태가 지금 당장 어떤지 더 구체적인 신호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발에 나타나는 신장 이상 신호 5가지 영상을 꼭 이어서 시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발의 붓기와 통증만으로도 신장의 비명을 미리 알아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더 놀라운 자연 치유의 진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생명의 소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